자, 어제 그 8월 2일 일본 내각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부분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만났지만은 서로 그냥 평행선을 갔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오늘 가기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고 그 시행을 좀 유보해라. 8월 말 정도까지 좀 유보해라. 이렇게 중재를 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오고 있는데 그 중재가 통할 거냐 아니면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거냐. 이제 그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공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가 주식시장을 덮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지금 1993.36포인트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1.76%가 내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사 일본 의존도가 기계에서는 91%, 그리고 90%가 넘는 분야가 화학, 차, 부품, 비금속 등이 초비상에 걸렸다. 화장품도 직격탄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디스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SK 하이닉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삼성전자가 생산 차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 화학, 배터리 분야가 2차 타깃이 되어서 데미지를 입을 거고 관련 업계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서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보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고 일본이 오늘 2일 오전 가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는 오후에 문재인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문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까? 혼자 자신이 있어서 만든 판 아닙니까?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충분히 돌릴 수도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언제 판사들 몇 명이 저들 나름대로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였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내각에서 2차 경제보복 강행,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됐습니다. 이제 시행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깡통이 요란한 식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요란하게 소동을 벌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일본에 대한 반일 불매운동을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허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일부 안보 틀의 대응도 검토하겠다는데 이건 뻔한 이야기지요. 미국이 중재 안 해주면 지소미아 빠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미국이 중재한다는 말에 대해 제가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짜고 했고 내가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조져라. 그래서 6월 30일 날 김정은이 만났고 7월 1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됐고 그리고 미국이 한 20일을 팔짱 딱 끼고 우리는 모르겠다. 너 둘이 알아서 해라 했어요. 20일 넘어가니까 미국이 중재를 좀 쓸듯하고 엊그제부터는 일본은 지금 유예를 좀 하고 백색 국가 제외를 한국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재산 차압한 부분을 그걸 좀 이제 풀어주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툭 던졌지만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솔직히 문이 언제부터 미국을 떠받들고 살았습니까? 미국 보기를 우습게 알고 주미대사를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문정인이를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고 한 부분이라면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갖고 가서 언제쯤에 한국의 기강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항복을 받는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자 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멀었다. 한국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더 끌고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겠죠. 자, 거기서 한국이 이제 지소미아를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한 방을 더 날릴 수 있을 겁니다. 뭘 날리냐. 자, 엊그제 중국은행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매일 5만 불씩 벌금을 물게 했죠. 지금 북한을 돈 세탁을 도운 중국은행에 대해서요. 그래서 엄청난 형태의 지금 대중국 압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천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중국은행이 달러 망에서 지금 제외되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기왕에 지금 끝까지 가겠다고 작정을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날라올 지금 벼락도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재인이 다 저지르고 수습에는 국민들에게 어설픈 삼류 애국심을 호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한 신문이 평소에 우리한테 이 좀 빈정거리는 일을 잘하던 황구시보, 이 신문이 인민일보는 중국의 정부의 이 좀 A급 관령이라면 이 황구시보는 C급 관령입니다. 그래서 이 황구시보가 이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리범푸라고 하는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의 칼럼을 써서 지금 올렸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은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서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힘이 약하면 도망을 치거나 성산이 없으면 피해야 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다. 이런 규절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적 약점이 뚜렷하다. 반면 일본은 가장 중요한 재료면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 손자병법에 병력이 5배면 공격하고 2배면 병력을 나누어 공격하고 대등하면 맞서 싸울 수 있다 했는데 일본은 5배면 공격하라는 문구를 실천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글 중에 제가 볼 때 틀린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의 지금 경제와 기술적인 격차를 생각한다 하면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자,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로 자, 피해자라는 명분이 있지만은 앞뒤 끝을 생각하지 않은 채 틈만 나면 이 문제를 일본과의 분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분쟁을 갖고 갈 때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뭘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친북 좌파 운동권들은 이 문제를 북한이 내던지는 일종의 한미일 동맹을 균열시키는 하나의 수로서 이 문제를 던져왔고 한국의 지금 좌파 세력 전체는 이런 생각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꾸
자꾸 때려야 한미일 동맹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미일 동맹이나 한미일 MD를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이나 한국의 좌파는 중국의 이러한 요구들이나 북한이 한국의 친북 세력들에게 내리는 반일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왔죠. 자, 한국 사람인 제가 보더라도 지금 반일 운동의 배경에 이런 친북적인 친중적인 이념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시각으로, 사실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오만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신들은 아시아에서 벗어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것들은 거의 북한의 지금 전략에 말려들어서 틈만 나면 종북 좌파들이 우리를 팬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가끔 가다가 보수 진영의 한국 대통령들도 거기에 가세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가해자였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는 참는다고 참았는데, 자, 이번에 자기 나라 회사들의 재산을 차압하는 국면에서는 명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지금 벌인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 하고, 어제는 침묵의 배수진으로 하루 종일 조용했대요. 요즘 청와대가 이수신 장군, 배수진 이런 소리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135분 대책을 논의한 뒤에 대응 카드를 공개 안 했다는 겁니다. 대응 카드가 있었다면 오늘 일본이 발표하기 전에 대응 카드를 발표해서 일본이 오늘 백색 국가 제외를 발표하는 순간에 대응 카드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방안보라인도 참여했고, 어제 이 바지 사장, 아니 치마 사장 강경화가 지소미아 깰 수도 있다 했는데, 기껏 하는 거라고는 지소미아 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강요해서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깼을 때는 미국이 중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로 단계적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지만 결국은 문 정권의 이 친북 좌파적 정권이 끌고 가는 반일 투쟁 때문에 결국 기업들도 국민들도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었던, 자, 징용자 몇 명의 피해 보상에서 비롯된 소송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나비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원리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운영 원리라는 부분을 망각한 채요, 명분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명분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확산시켜서 센자와 전면전을 벌이는데, 그 센자는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 명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옳으냐? 자,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옛날 황산벌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계백 장군이 가서 이제 전투에 나서기 전에 자기 마누라나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마누라가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웁니다. 네가 그래 계백 장군 네가 이름 역사에 내려고 가족 죽이냐?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 정권이 이념적인 명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을 죽이는데, 이게 만약에 명분이 아니라면 북한과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이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는 믿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명분 때문에 죽인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복합위기에 휩싸인 한국, 비상구가 안 보인다.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지금
온 사방에 국정 파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라는 엊그제 동아일보 칼럼도 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모르는 리더가 시간만 벌어준 기만적 한반도 평화, 북한은 핵탄두 늘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소득주도 성장해서 유턴할 생각은 없고 한일 관계는 65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고 안보와 경제 양면의 그림자가 짙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왔는가? 문정권의 오만에서 온 겁니다. 자,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몇 번 통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의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총선과 관련해서 반일 프레임을 걸고 가는 부분이 전혀 나쁠 게 없고 손해볼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고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이제 1100여 개에 가까운 품목을 통제하겠다. 이러니까 한국도 지금 지소미아를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데 제가 문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하고 싸움을 벌여도 벌려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의 싸움을 벌여서 한번 붙어볼 만한 전력이 되는가? 자, 지금 문이 이런 식으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오후에 담화문을 발표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누가 이길 건지 승부가 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주식의 폭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냄새를 잘 맡지요. 이 싸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정권시장에서 이미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달 하순에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자, 오늘 일본 내각에서 합의가 돼서 통과되었고 이달 하순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 25일쯤 정도 시간이 있을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일본하고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개뿔 지금 이 정권은 일본과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으로 손해볼 거 없다. 여차하면 국교 단절까지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리 되면 국민들 다수가 다 그래 허리띠 졸라매고 애국정신으로 반일을 외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한 부분이 충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짜릿하게 쾌감으로 지금 다가왔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꼴이 지금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문은 제가 볼 때 외교나 그리고 안보, 경제에서 나라를 운영해 갈 능력이 없습니다. 문의 유일한 능력은 뭔가 하면 정치공학적 기술에 의한 정오와 분노와 한마디로 갈라치기, 패가름에 의한 이 선동술 이거 하나만이 문의 유일한 자산이고 문 패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없이 선동 대상과 선동 주제를 선정해서 국민들을 갈라서 이제 친일 반일이든 좌관 부패 반부패든 이런 프레임을 지속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권할 때는 촛불에서 이것이 나라냐라고 해서 집권했지요. 그 이후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반부패 사정이라고 부패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통일이냐 평화냐? 아니면 전쟁이냐라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라는 프레임을 겁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논리가 프레임밖에 없습니다. 저거들이 지금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경제 외교 안보 온 분야에서 다 무능을 자초하면서도 결국 프레임만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해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국민이 개돼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면 어떻게 프레임만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주변에 5개국이 한국 보기를 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뭐 말 안 해도 끝장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마지막 공격이 최후의 일격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평화가 됐습니까? 공존이 됐습니까? 오늘도 쐈습니다. 내일도 쏠 수 있겠죠. 오늘 이 와중에 일본한테 얻어맞고 북한한테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국은 한국이 개뿔도 없으면서 북한, 중국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통적인 동맹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이 절에 나왔더라도 일본 정부를 만나서 문재인이 아베와 만나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이 절에 나왔는데 오해를 하지 마라. 진짜로 우리는 잘 수습하고 싶다. 자, 나도 명분을 좀 살리고 당신도 사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이랬으면 이거요. 일주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이 되자마자부터 위안부 파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징용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권은 이제 있는 무능, 없는 무능 다 보였습니다. 자, 이런 무능한 정권이 뭔가를 변화를 이룩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반일 전선의 승부 위에 돌격 앞으로 해서 일본은 기관총을 쏘고 우리는 축창을 들고 다 뒤지라는 겁니다. 이 정권은 기업이 뒤지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반세기를 걸려도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그 말할 땐 다 황당했겠죠. 약간의 기술차가 극복 불가능이다.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내 생산이나 러시아 걸로 뭐 대체한다? 안 된다고 제가 불화수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의 회장이 반세기가 걸려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두 번째고 이제 비분 관계에서 국민들을 집단적인 전체주의 자의식으로 무장시켜서 반일 노선으로 내몰겠죠. 그래서 이게 파쇼 사회가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문재인의 파쇼 노름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반일, 관제 반일 노선에 대해 우린 거부를 합시다. 불매운동요. 그런 걸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따지려면요. 전부 다 따져보고 반일회를 하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몇 자 나왔다고 불매운동 나서고요. 어떻게 보면 문이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만드는 국민들의 수준이 오늘날 문이 돌격 앞으로 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뿌린 씨앗이니까요. 감당합시다. 자, 이거 이제 끝간데 없이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가봅시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무너지고, 자, 제가 말한 대로 경제 위기를 문이 끝내 촉발시키려고 합니다.